역사 속의 정책 또는 정책의 역사를 함께 보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지난 1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진실을 용기 있게 밝히시고 그 이후 여성인권과 평화운동을 쉬지 않고 벌이셨던 김복동 여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생전에 밝힌 진실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보고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무엇인지,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의 진상을 알리고 반전평화운동을 함께 벌이셨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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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완성도 아니고요, 끝도 아닙니다. 의미하죠? 다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조금 현실로 좀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늘 함께였기 때문에 막상 떠나보낸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또 그 전날 계속 이제 매일매일 그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계속되는 시간들이 약간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 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이제 모년처럼 같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숙제가 있겠지만 일단 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는 보통 위안부 박물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정식 명칭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죠. 독립운동 관련이든 아니면 일본군에 대한 피해자 단체 관련이든 이런 박물관들 또는 기념관들이 모여있는 곳과 좀 달리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서울 성산동 주택가 한 구석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게 된 경위, 또 거기에 자리 잡게 된 경위, 요거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가치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다양한 게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조선의 여성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은 우리나라가 당시 일제 식민지 지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식민지 역사를 청산해내고 일본으로부터 그 책임을 촉구해내는 그런 흐름 속에 하나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민족 문제적 관점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싶었던 것은 왜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 문제가 침묵되어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여성 문제였다라는 어떤 그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시작을 해서 운동도 시작되었던 거고 박물관을 건립할 때도 여성이란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었고요. 그럼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피해자들과 우리들이 함께 싸워왔던 역사의 유산인데 이 유산을 미래 세대들은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일까? 그것을 두 가지 지점에서 좀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여성 인권이라는 초점, 다른 하나는 바로 평화라는 초점. 지금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여성들은 마치 전쟁의 무기처럼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연결지어 미래 세대들에게는 어떤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이 박물관에 담아보자 라고 해서 그것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박물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딱 위안부 문제만 동떨어져서 배우기보다 어디 주변에 그런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이나 유적지나 이런 게 있으면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네트워크로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시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래도 서대문 독립공원에 이 서대문 독립기념관이 훼손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주차장 입구에 작은 공간, 매점이 있던 자리, 이 자리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여기에 위안부 박물관이 세워지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세워지면 오히려 서대문 형무소도 상승 효과를 받을 수 있겠고,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여성 인권이라는 뭐랄까요, 가치가 또 하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겠다라는 판단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공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어떻든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인지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공개화시킨 거예요. 강복회와 순국 선열유족회가.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반대한 입장은 우선 첫 번째는 순국 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두 번째는 거기에 위안부 관련 박물관이 세면 우리 민족에 대한 웃음거리를 세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안부 박물관이 거기에 세면 아이들에게 피해사를 강조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사실 자학적인. 그거였어요. 지금 이 경과만 보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네. 굉장히 좀 다층적이다라고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일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네. 광복회나 순국선열 유족회에서조차도 사실은 네.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좀 현실을 좀 우리가 겪어왔었고요. 쉽지 않은 문제다. 사실은 이제 김복동 여사가 남기고 간 네, 숙제가 맞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대문 독립공원을 벗어나서 네. 이제 성산동으로 오신 네. 거죠. 근데 이제 애초에 이 단체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층의 오해들이 좀 걸려 있어서 네, 좀 이걸 네. 풀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정신대 대책협의회로 시작을 하셨죠. 굉장히 그 용어 하나에도 긴 역사가 예. 있어요. 저희 정대협의 운동의 역사와 거의 맞먹는데요. 처음에 물론 이제 정대협을 만들 때는 그 동시대를 살았던 피해자들도 그렇고 또 이 정대협을 만들었던 여성들도 그게 엄밀하게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용어를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예.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 만들고 또 연구소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럼 별도로 정신대 연구소라고 만든 예. 거예요. 근데 운동을 출발할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운동을 출발하다 보니까 문서가 발견이 되고 그 문서에서 또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결합하게 되고 역사학자들이 결합하면서 그건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전개가 달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명확하게 다른 범주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이제 경험을 사실은 주목을 했어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위안부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 군복 만드는 공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집엔 아들이 없으니까 딸도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나는 끌려갔다. 또 우리 황금주 할머니라는 분도 처녀공출이라는 표현을 늘 하셨었고 학교에서 단체로 선생님의 인솔하에 가셨다가 일본에서 뭐 비행기 부속품 만드는 공장에서 그 다음에 위안부로 넘겨진 그런 또 피해 사례도 생기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 잠깐 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뭐 윤미향 대표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첫째로 주목한 것이 식민지 남성들이었고요. 징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징병에 해당하는 이제 노동력을 강제 징발한다는 뜻이었어요. 여성까지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엔 또 이제 막 주체의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는 이상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근로대의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자발성, 뭐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거지 일종의 말은 자발성인데 실제로는 역시 강제로 끌고 가면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정도의 이제 자발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식의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로정신대는 본래 이제 남성의 징용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부여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근로정신대로 이제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이나 이런 곳에 노동자로 간다.
이렇게 모집을 해놓고 중간에 이제 군위안소를 빼돌리거나 일단 공장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2차로 빼돌리거나 이런 사례들이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 또는 일본군 성노예가 혼동되는 측면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좀 이제 중간에 좀 짚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93년 10월에 또 예. 이제 일본에서 두 번째 아시아 연대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때 또 영어 문제가 제기돼요. 맞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은 역사의 어떤 사실을 군 문서에도 사용되었던 위안부라는 말은 사용을 하자. 범죄 주체인 종군이라는 말은 빼고 그렇죠. 왜냐하면 종군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군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딸을 좀 군대군 그러니까 군을 따라왔다 해서 종군이라 붙여서 종군위안부라고 붙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군은 빼고 일본군이라는 범죄 주체를 붙여서 일본군 작은 따옴표 역사적인 소위 그렇게 불렸던 여성들에서 위안부로 사용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영어로는 역시 위안부라는 말을 하면 comfort women이라는 그대로 그렇죠. 쓰면 이게 주로 이제 comfort women 성매매 여성들 이런 쭉 용어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comfort women이라는 말보다는 성노예라는 위안부가 성노예였기 때문에 성노예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해서 이제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이렇게 이제 쓰기로 하고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성노예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근데 그럼 우리 단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015 한일합의 이후에 단체 명칭을 새로 토론을 시작을 하면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하고 또 2015년 12월 28일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두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의기억연대 속에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함께 녹여져 있어요. 두 조직, 두 활동이. 그것은 이제 정신대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남게 된다. 정대협이란 이름도 역시 상징으로 우리의 운동의 28년의 운동의 역사로 남기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말은 일본 성노예제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내부에서 이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 절규를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의 30여 년 동안 정대협이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연이지만 대상이 일본 정부에게 가해 책임을 묻는 데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명확한 책임은 가해자가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 또 그런 것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조치를 뭐 교육이라든가 추모 사업, 또 그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 피해자의 인권은 회복되는 것이고, 근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은폐되어 왔고 침묵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폐되고 침묵되는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2차, 3차 가해를 만들어내냐면은 일본 정부의 그런 범죄 부정, 법적 책임 회피의 그런 언행들도 2차, 3차 가해가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그 고통을 한으로 응축시키게 했던 것은 침묵한 것도 사실은 2차, 3차 가해죠.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했던 것. 침묵을 강요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북권 열어자니까 너희들이 입 닫아. 부모들조차도 그렇죠. 내가 무덤가에 갈 때까지도 네가 어디 갔다 왔는지 해방은 나한테 40년 이야기하지 가까이 말아라. 돼서야 그렇죠. 표본화된 것도 사실 그렇죠. 그런 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한 일이라는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되 네. 국익을 위해서 참하라는 얘기가 네. 또 한편에 있었어요. 네.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네.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들이 같은 맥락에 놓여 있어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국익에 위험을 주는 목소리로 치부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군의 이른바 성노예 동원이라는 만행 자체가 국익 우선주의의 산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국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인권은 침해해도 무방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군국주의적 사고 방식인데. 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2015 예. 한일 합의였죠. 예.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었고,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서 네. 집어넣었던 것이 비가역적 합의다라고 하는 네, 것을 합의했잖아요. 네. 이건 도대체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비가역적 합의, 최종적 합의를 이룰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좀 그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었고 네. 그렇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합의로부터는 예.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돼버려서 네, 그러고 오히려 있죠. 이제 일본에서 바라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많을 때는 240여 명까지 되셨다가 이제 생존자가 23분, 23분. 네. 이제 23분이시잖아요. 몇 년 내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증인들이 이제 네. 산 증인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일본이 과연 이제 이 합의를 잘못된 합의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참 좀 답답한 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수록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또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 사회 내부에 좀 확산해야 할 텐데 이번 이제 김복동 여사 빈소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셨잖아요. 네.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복동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병문안을 오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 작년이죠. 뭐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을 하셔서 김복동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5 한일 합의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10억 엔도 정부 예산에서 마련해서 예비비에서 네. 마련해서 그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도록 하겠고 화해 치유재단도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그 이름도 참 네. 도대체 누구와 누구를 누가 그러니까요. 누가 화해한다는 그러니까요.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끔찍한 이름 자체가 예.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인권 유린적인지 예.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김복동 할머니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예.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2015 한일 합의를 그렇게 시키고 또 새롭게 이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강하게 국제사회에 내밀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정말 뭐 한두 예.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셨는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채 김복동 할머니께서 떠나셨죠. 아마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던 것은 할머니가 눈 감으시기 전까지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회한, 그것을 정부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조문을 통해서 할머니께도 전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할머니와 함께했던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는 대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피해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 피해자들의 죽음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요. 그것을 보도했던 세계 언론 통신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보를 주의 깊게 다뤘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예. 보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행보 자체가 그런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조금 경고가 됐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 그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의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왜 우리 정부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운동의 발화점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복동 여사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뭐랄까요? 우리 국민에게 남긴 유언이랄까요?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당일 우리는 두 분의 피해자를 잃었어요. 예. 아침 7시경에 서울에 사시는 한 분 할머니를 또 떠나 보내야 했고 저녁 10시 41분에 김복동 할머니를 보내야 했는데 할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당신 떠날 시간을 아셨던 것 같은데 당일 한 오후 5시경에 계속 무의식 상태에 계시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시더니 의식을 차리시고 말씀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온 사력을 다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나쁜 것들이라고 거의 절규에 가까운 욕을 하시고 저는 이게 피를 토하는 것이구나.
실제로 새카만 피를 토해내셨어요. 나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나쁜 것들에 대해서 네. 나쁜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잡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강렬한 메시지네요. 네, 강렬한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저한테 남겨주셨고 우리가 좀 나쁜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끝으로 수요 집회 그죠? 이미 이제 매주 기네스북 기록을 갱신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수요시를 시작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했어요. 500차를 지냈고 1000차를 지날 때 저희가 우리가 이미 이겼다. 1000차 수요시를 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겼다라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아무리 지금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지만 일본이 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만 해도 우리 1300차는 갖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1300차를 했고요.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증언을 했던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밀로 지키고 있는데 그날이 1400차예요. 그때 또 1400차 우리 하게 되겠죠? 그럴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갖는 정말 큰 의미가 이른바 이제 군국주의 역사의 피해자, 희생자셨던 분들이 이제 반전 평화 여성인권 운동에서 그 역사의 이제 주역으로서 네. 새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과거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역사 속에서 정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가? 인권과 평화, 정의의 가치는 경제적인 수치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게 우리 김복동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수요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이제 중고등학생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곳에 이제 씨를 뿌려 두셨으니까 김복동 여사가 남긴 이제 역사에 남긴 자취 굉장히 좀 무거울 것이고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큰 좀 뭐랄까 물꼬를 터주시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우영의 사담. 오늘은 스페인의 역사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티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본성이란 없다. 그에겐 오직 역사가 있을 뿐이다. 일본군이 유독 전시 종군 위안소라고 하는 반인륜적인 제도를 운영한 것을 일본인들의 형진 인류학적 특성으로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역사가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또 그 역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을 때만이 일본의 역사도 또 일본인들의 역사도 인류 공영을 위한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콘텐츠는 KTV 유튜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